그 다음에 또 현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현정이는 저를 좋아해요. 근데 인생에서 마냥 누가 저를 좋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연락 안 했는데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무 쪽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그리고 또 대기업? 이런 생활도 제가 엿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문, 여기도 때문.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파트에서 나오는 게 세르파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이것도 참 맞는 말인 게 이 작가분이 유튜브 채널의 김작가TV라고 하는 채널 주인분이시거든요. 근데 학창시절 토익 400점, 500점 이렇게 제가 이 정도 나오는 잠깐 딴소리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끼리 공부 의지를 다지고 하면은 외롭지는 않지만 세르파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히말라야 등산객들도 세르파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곁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이드인 거죠. 가이드가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도 그렇고 세르파 없이는 절대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은 꿈과 도전만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다. 추운 기후와 높은 고도 생활에 잘 적응하는 세르파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세르파가 필요해요. 어쩌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춥고 험한 길이 우리 인생일지도 몰라요. 산전수전 다 겪은 뛰어난 산악인에게도 조차 세르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어줄 세르파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야 되고 없다면 찾아야만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공할 사람들을 보며 그 결과물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들이 흘린 땀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다. 요거를 과거에 제가 잘 알고 있었었는데 알게 모르게 정말 매일같이 전화 오고 매일같이 울었던 적도 있고 근데 매일같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꿈을 가진 저는 그때의 저 자신을 존중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요것도 제가 생각을 똑같이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저 자신에게 연락 오셨던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수빈쌤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지만 저에게 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됐었는데 제가 가진 매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한테 주지 못하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 고도까지는 스스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최소한의 위치까지는 올라와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오랫동안 이연을 갈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녀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남성에게 보살핌과 애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남성은 여성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뭐 금전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똑같이 사랑이나 보살핌이나 여자는 남성에게 존중 이런 것들조차도 전혀 다른 거지만 대등한 가치가 아니더라도 서로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만나는 것처럼 다른 인간관계도 대체로 비슷해요. 일단은 내가 가진 중심 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기획을 잘한다. 또는 나는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편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과 다른 물질적인 것들 말고도 기술적인 것, 심적인 것 다 교환이 가능하단 말이죠. 친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친구도 일방적으로 나에게 해주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이유 없이 밥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이유 없이 소고기를 사는 사람, 돼지고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만 소고기를 산다. 무조건 조심하세요. 운이 들어오는 4가지 경로. 유전적 요인, 시대적 요인,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 요거는 진짜 차근차근 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개인적 요인은 나의 장점 같은 것들이고 이거는 내 노력하에 만들 수 있어요. 유전적 선천적 요인은 타고나는 것이죠. 이거는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전적인 것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부모라든지 나의 타고난 신체라든지 이거는 말 그대로 하늘의 운이에요.
김연아 씨만 봐도 그렇고 아니면 서장훈 씨처럼 키가 큰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하늘의 운. 운에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면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요인 말고는 시대적인 거나 환경적인 요인은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환경을 찾아서 가면 돼요. 관계적 요인도 내가 만들려고 애를 써도 돼요. 개인적 요인은 나의 장점을 내가 잘 찾으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또 나만의 장점이 저도 생각했을 때 있는데 저는 일단 무해하다. 그리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배려심이 많다. 근데 주관은 또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귀여워요. 또 예뻐요. 이런 것들이 저의 개인적 요인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운으로 따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또 쭉 넘어가서 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이거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책과 강연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공기의 비행 각도가 1도만 틀어줘도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왜냐면 방향이 분명해야지 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레버리지라는 게 필요하는데 내가 하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운이 들어올 확률도 그만큼 낮아져요. 그렇다면 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의 지인분께서 이걸 다 하셨대요. 쇼핑몰도 하고 인간관계도 하고 커피도 먹고 요가, 헬스, 중국어, 영어 다 했는데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은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도 그 집, 심지어 일집과의 거리도 가까워요. 이런 것처럼 진짜 딱 옛날에 저처럼 이 일 말고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없고 특별히 놀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일이 잘하고 싶었어.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렇게 한 분야의 창업에다가만 쏟으면 훨씬 더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저도 이게 굉장히 안 되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실은 한 가지만 해야 되고 유튜브 채널만 해야 되는데 저는 클래스 101도 강의를 짜고 있고 책도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도 매일같이 조금씩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저도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줄여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 분야에 예전에 제가 했던 것만큼 확신이 든다면 매진해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럭키노트에서 오늘 하루 동안 한 일을 키워드로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쓰기 30분, 말하기 영상 촬영. 저는 요거를 조금 꿈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사실 꿈을 위해서 다들 현생을 살고 있고 직장 생활도 바쁘게 하고 있고 자기 뭐 창업에서도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나의 꿈을 이걸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저는 요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럭키노트에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돈 버는데 일단 쓰기는 해야 돼요. 내 목표로 당장에 돈을 벌 수가 없고 이게 되더라도 사실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남은 8시간 중 최소 4시간은 내 꿈을 위해서 쓰고 있어야 된다. 이 책을 예전에 제가 봤던 합격 비법 백문백답 곽상빈 변호사님이 지었던 책 중에서도 하루 일과 후에 하루 4시간 술을 먹든 놀든 직장생활에서 야근을 하든 4시간 이상은 항상 자기 꿈을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4시간 이상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저는 아침 시간 25분만 가지고 제가 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구나. 25분 해봤자 사실 초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5분에서 약 2배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글 한 편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깨달으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랬었구나. 몰랐었는데 그랬었구나. 나도 자기 개발 분야에 글을 너무 쓰고 싶고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싶은데 25분씩 쓰는 건 고작 초고고 이거의 2배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의 글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또 말을 하면서
50분이라도 4시간, 약 내가 3배 정도는 더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글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에게 지금 세르파가 없구나. 나를 내 꿈을 위해서 함께 고산지대를 올라가줄 그 산악지대에 적합화된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에게 지금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런 분들을 또 어린 시절의 수빈이처럼 찾아 나설 것 같아요. 또 여기도 좋아가지고 제가 다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은 속도를 높이는 구조화의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존에서 이렇게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정말 단순한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수를 늘려야 된다. 제품 가짓수를 늘려야 된다.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된다. 방문자 수를 늘려야 된다. 쳇바퀴처럼 돌아갔을 때 성장한다. 그니까 이게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기계발서라고 해서 저는 너무 무시하는 분들을 좋아하지가 않는 게 본인의 삶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또 구조가 또 나눠지겠죠? 판매자 수를 어디서, 어떻게, 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판매자 수가 느는데 고객 경험이 좋지 않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또 이거를 내가 제대로 고객 경험을 위해서 왜 떨어지는지 이거를 또다시 한번 또 구조화를 짜고 왜 기분 나빴는지, 왜 불만이 생겼는지, 컴플레인이 왜 들어왔는지 이거를 했냐는 말이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그래서 똑같다고 해요. 이 책의 작가분은 인터뷰 채널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요. 좋은 인터뷰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한다. 기획에 맞는 좋은 콘텐츠를 가진 전문성을 가진 게스트를 섭외한다. 좋은 카메라와 구도로 촬영한다. 컷 편집, 자막, 음악 편집한다. 제목 뽑고 썸네일 만들고 평가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저도 맨날 이렇게 적고 있는 그 노트가 있는데 이게 피드백이라는 거고 이게 복귀라는 거예요. 제 채널도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옛날에 알았던 쌤한테 그 나름대로 유튜브 채널을 키워본 사람한테 조언을 받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채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옛날에 만화를 그리던 채널은 정확하게 만화를 그리는 채널이다 알았는데 이거는 뭐 좋은 습관을 만들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책도 나오고 그리고 청소기도 나오고 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제 채널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알았거든요. 일단은 채널명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왜 굳이 노란별 습관이냐. 이거 바꿔라. 바로 누가 봐도 습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알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채널 아트에 제가 아무 책이나 넣어놨었는데 채널 아트에라도 설명을 해놔라. 그럼 훨씬 더 구독자가 늘 거다. 얘기를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 얘기했었지? 재생 목록에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재생 목록에 좀 넣어라.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라 라는 거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성장 구조화 작업, 샘플, 기획, 섭외, 촬영, 편집, 업로드 이런 것처럼 저도 내 목표를 위해서 키워드들을 나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이런 자기만의 복귀 채널, 복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 구조화 작업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안 하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셀프 피드백이 되죠. 챗GPT, 클로드 이런 것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돼요. 유튜브 진입하는 게 장벽이 어려워지지만 훨씬 더 무언가를 준 전문가까지 올라가기엔 쉬워진 시대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넘어가서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격지심이랑 피해의식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성장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꽤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뒤늦게 눈치챈 것이다. 그 후 친구들과 1,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근데 저도 사실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제 친구는 토익 점수가 990점 만점 중에 985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지금 토익 점수 자체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책 작가님은 100만 유튜버이신 건가? 이 당시가 이 정도니까 아마 지금은 300만 명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한때 이런 자격지심을 느꼈던 적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고
엄청나게 투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질문지도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인터뷰 수준을 청자들을 배려해서 대답을 조절해줬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는 그냥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 작가님도 되게 순간적으로 살짝 자격지심을 느꼈나 봐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당연히 그렇겠죠. 외국어 같겠죠. 그래서 나 혼자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생각을 바꿔서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투자 고수들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투자 종목이 겹치는 것을 발견했고 더 나아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야기 30%밖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이야기 50%는 알아들어야지. 조금이나마 내가 나아지려고 하는 안 좋은 것보단 좋은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때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근데 그냥 별 생각이 없어진 게 이 친구는 또 나름대로 저를 부러워하는 면이 있었고 제가 자기한테 없고 저만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나름대로 너는 그래도 이런 거는 좋잖아. 이게 조금 나보다 낫잖아. 나는 정해진 인생이지만 너는 아니잖아. 너는 다른 식으로 또 해봤잖아. 너가 하고 싶은 일 해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 친구 나름대로도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지만 우리는 친구라는 그런 명목 하나로 그 의식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저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자격지심이 없어야만 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악의 부름마저도 극복하는 힘 요 내용은 제가 좀 뜬금없이 얘기를 해볼게요. 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한 가지 관점은 긍정과 부정 중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한 가지 판단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또 이 책에 대해서 운이 들어왔을 때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운이 빠져나간 여백만큼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있기를, 모든 것이 남보다 늦었던 작가가 불운을 이겨내며 발견한 성공 가속도의 법칙. 다시 한번 저의 운의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희가 잘했던 행동 한 가지가 있어요. 잊고 있었던 친구에게 오늘이 설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잘 지냈냐라는 연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진짜 사소한 걸로 싸웠던 친구인데 뭐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삐져서 연락을 안 했던 친구인데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항상 아기를 낳고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수빈이 너무 보고 싶다.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아보니까 수빈이만한 친구가 없더라. 이렇게 중간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친구를 통해서 듣고 난 지 벌써 또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그 친구한테 잘 지내냐 카톡에도 여전히 뜨고 있길래 여전히 하트 모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트 모양으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먼저 해서 잘 지내냐, 그때 내가 미안했다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자기도 미안했다. 너가 보고 싶었다. 내 친구 잘 지내냐. 그래서 제가 너가 애기 엄마 되는 동안 분명히 힘든 시기가 있었을 텐데 연락을 못하고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와서 연락해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그 얘기만 했는데도 제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저희 운의 알고리즘을 찾아가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제 책 리뷰를 진짜 대본 없이 막 얘기하는데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